지금 시장에서는 딱 하나만 보셔야 됩니다. 그건 바로 유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최근에 오일 선물 가격이 120달러까지 급등하는 움직임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적인 변동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신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가면 전 세계 물가가 함께 자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 인하는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금리 인하가 늦어지게 되면 결국에 시장에 들어오는 유동성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유가에 대한 급등, 유동성의 축소, 그리고 위험자산의 압박, 이 공식이 항상 거의 반복되게 되고, 게다가 이에 더불어 지금 중동 상황까지 우리가 고려를 했었을 때 이란의 정유시설까지 공격당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은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단순히 코인장보다는 에너지가 시장을 흔드는 장이다라는 걸 알아주시면서 결국 우리는 이 유가에 대해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가 브리핑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결국 지금 비트코인의 시장이 어떤 구조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지 이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흐름들도 대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것들 오늘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누르셨다면 본격적인 흐름 빠르게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위협적인 변수는 바로 유가입니다. 최근에 오일 선물 가격이 일시적으로 120달러까지 치솟는 움직임들 등장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현재 중동 국가들이 석유 공급들을 긴축하기 시작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유가가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각국에서 비축 물량들을 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눌리는 흐름들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미 기름값이 200원 가까이 올라간 상태이죠. 따라서 만약에 긴축 기간들이 길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비축 물량까지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유가는 다시 한 번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강조드렸던 것이 있었죠. 결국 지금 거시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 이 경제 자체가 계속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인해서 이 지표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발표된 데이터들 같이 함께 확인해 보시면은 먼저 고용지표, 이번에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치는 58,000명 증가였는데 실제 결과로는 92,000명의 감소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채용이 줄어들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 기업들이 실제로 감원을 시작했다라는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이에 더불어서 실업률은 4.4%로 상승을 이뤄내게 됐고, 즉 한마디로 고용 시장의 열기가 빠르게 쉬고 가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현재 고용은 줄어들고 있는데 임금 상승률은 0.4%로 여전히 높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조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경기는 식어가고 있는데 물가의 압력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 즉 한마디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소비 지표도 크게 다르지 않죠. 이 소매 판매는 여전히 마이너스 2%의 성장을 기록했고, 자동차를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도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지금 시장의 경제 상황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 이 고용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데 실업률은 올라가고 임금은 여전히 높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애매하고 위험한 구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 정도면은 금리 인하 솔직히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과 아니다 이거 물가 때문에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도 있다, 이 두 가지의 의견들이 좀 서로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결국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인 상승세 급격하게 등장을 해줬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상승 회복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이었고, 결국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들 뭐였다? 단기적인 추세가 꺾여 내려갈 수 있었던 1시간분 기준의 헐밴드 하단선, 이 부분인 69.7K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결국 이 자리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방향성에 대한 베팅보다는 반응형 단타 매매 여전히 유지해 주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이 이 구간에 무너뜨리기 시작하자마자 단기적인 상승 채널의 하단까지 돌파하게 되었고, 빠르게 밀려나는 가격 속에서 이 하단선이 돌파되는 걸 확인하게 되었을 때 스터디를 통해서도 이에 대한 대응안을 실시간으로 진행하면서 숏 포지션으로 저희가 함께 진입을 진행했고요. 피보나치 0.382 구간 터치하게 됐었을 때 전량 입절하게 되며 이 시장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와 명확한 기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마무리까지
정도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 시장 자체가 지난 시간에 움직이던 당시 단기적인 추세가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봐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던 거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상승에 혹해선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드렸던 것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러한 기준과 실시간으로 버려야 될 자리들, 그리고 우리가 기회로 바라봐야 되는 자리들은 아무래도 영상으로 담아내기에는 한계점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제가 스터디룸 통해서 함께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어떤 자리를 좀 버리고 있고 어떤 자리들을 기회로 바라보고 있는지 나도 들어가서 구경이나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클릭해주시고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이러한 인사이트들 놓치지 않고 빠르게 받아가시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로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야겠죠. 따라서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지 않았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잠깐 떨어지게 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반등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이제 유가 다시 한 번 더 안정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돼서 떨어지는 게 아닌, 지금은 단순히 비축 물량들을 풀어서 잠깐 진정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러한 정유 시설들이 공격받으면서 이 석유의 공급 자체가 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계속 극단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 내내 말씀드렸다시피 이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유통의 약 20%가 지나가고 있는 핵심 루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긴장이 실제로 확산이 되기 시작한다면은 유가는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50달러, 심하면 2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사실상 이 유가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전 세계 물가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꺾이게 되고, 그로 인해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이 지금의 시장은 전쟁으로 인한 단기적인 반등에 대한 가능성과 유가 폭등이 만들어낼 거시경제의 악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굉장히 위험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확실히 우리가 지금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섣부른 기대감을 갖기에는 여전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드셨던 분들, 그렇다면 이 속에서 기회 어떻게 잡아야 될지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시죠? 따라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댓글로 기회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장기화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 말에 혹해선 안 되는 이유, 바로 이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란은 신정국가입니다. 즉 한마디로 종교와 정치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이란이 미국에게 굴복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국가의 신념과도 충돌하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 종교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 혁명수비대가 절대 미국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란이 크게 밀리고 압박받는 상황 속에서도 쉽사리 항복을 외치기에는 힘든 상황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건데요. 그럼 이쯤 돼서 이 사실상 군사력은 미국이 훨씬 더 뛰어난데 이 전면전으로 그냥 끝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도를 잠깐 확인해 보시면 이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가 대부분의 지형이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러한 산악지형에서는 사실상 전면전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란에서 전면전이 펼쳐지기에는 미국 입장에서도 감내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인명적인 부분들도 생각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전면전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의 이란이 미국을 힘으로 상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결국에는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카드로 협박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저는 유가의 문제들이 쉽게 진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전쟁이 단기적으로 종료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중간중간 단기적인 반등세 등장할 수 있어도 이 지금 당장 강한 상승장의 회복 흐름들, 이것들을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위험성이 너무나도 높다. 이쪽에 저는 훨씬 더 큰 무게를 두고 차트를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차트만 놓고 딱 보더라도 이 비트코인이 현재 1시간분 기준의 헐밴드의 상단과 피보나치의 0.236 부근
선을 일시적으로 돌파해내서 또 한 번의 단기 상승을 보여주나 하고 있었지만 결국 지금 심리적인 저항 구간인 70K를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한 번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이 움직임 자체가 휩소에 불과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었던 부근 1시간분 기준의 헐밴드 중심선과 4시간분 기준의 헐밴드 상단선 사이 이 자리까지 또 한 번 내려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68.4K에서 68K 사이 이 안이 지지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비트코인이 이 자리를 무너뜨리는지 요걸 기준으로 조금 차트를 살펴봐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단기 상승분은 이 자리에서 쫓아가시기보다는 현재 비트코인이 70K를 돌파해서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아주는지 이것들을 좀 먼저 확인해 주시는 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스터디룸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은 방향성을 베팅하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들 전부 다 고려해둔 상태에서 이 반응들 체크하면서 흐름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이에 대한 것들 스터디룸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안내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면서 그런데 세인님, 오늘 영상에서 사용하셨던 저 헐밴드 지표는 대체 뭐예요? 우리 코리니 분들께는 이 헐밴드 지표 자체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구독자분들 무료 차트 강의안을 새롭게 제작을 했고,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인 차트에 대한 강의부터 이 추세선과 빗각의 작도법, 그리고 실제로 매매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정말 유용한 도움을 주고 있는 지표들의 사용법까지도 함께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한 내용 하나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은 이 안에서 오늘 사용했던 헐밴드 지표에 대한 이야기도 찾아볼 수 있고, 이 지표에 대한 활용법까지도 제가 함께 쉽게 기재를 해두었는데요. 따라서 나는 아직 차트 보는 게 조금 낯설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강의안만 읽어보셔도 이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차트 시각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실 수 있다라는 거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안 여러분들께도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데, 따라서 이 강의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PC로 클릭해 주시고 중앙 문항에서 차트의 언어 강의 링크 체크하신 다음 하단 문항까지 작성하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되고 있고,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10초 안으로 강의안 링크 전송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두 번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먼저 한 번씩 신청 부탁드리면서, 이 대신에 강의안은 저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만 100%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지 않았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독 버튼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들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복귀해 보자면은 이 결국 지금 비축 물량으로 인해서 유가가 일시적으로 내려가고 그로 인해 비트코인 단기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쉽사리 상승 회복을 외쳐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70K를 넘어서 주는지 혹은 넘지 못하고 내려와서 68.4K에서 68K 사이 이 자리들을 지켜주는지 요것들을 먼저 좀 함께 체크해 주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렸고요. 그에 따른 실시간 대응은 저희가 스터디룸 통해서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앞으로도 이런 인사이트들 제가 매일매일 분석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 다음 영상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